컴프레스 페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프레스 페달을 여러분의 페달보드에 넣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주하는 장르에 따라서 컴프레서 그 페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모든 환경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합니다. 저는 컴프레서를 페달보드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다양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한 가지 스타일에 매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바덴즈 기타를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프레서를 제 페달보드에 박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드라이브 페달 하나랑 그다음에 컴프레스 페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호주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테드라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페달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저기 하얀색 페달보드가 JHS에서 나온 더블 배럴이라는 듀얼 페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오른쪽이 이제 문샤인이라는 페달이 붙어 있는 쪽인데 얘는 지금 TS 스타일,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페달이 굉장히 딥하게 모디파이 된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페달인데 조금 모디파이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적혀 있는 게 하나 있죠. 클린. 그러니까 이 클린 시그널을 드라이브 소리랑 약간 이렇게 믹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이 클린 노브를 돌리면 돌릴수록 드라이브 소리가 작아지고 클린한 사운드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헤드룸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상태로, 그러니까 헤드룸이 좀 높은 상태로 쓰는 걸 좋아하고 마이너스로 돌리면 더 일그러진 소리가 나는데 저는 블루스를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클린한 사운드가 필요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상태, 헤드룸이 좀 높은 상태로 셋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 나죠? 그리고 지금 볼륨 노브는 7로 돼 있어요. 저는 7로 해놓고 항상 사운드를 맞춥니다. 그래서 얘가 10이 되면 단순히 볼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약간 게인을 부스트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기타의 볼륨 노브를 클린 부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오버드라이브 3개를 소개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페달을 메인 게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튜브 앰프의 색깔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들이 약간 부스트된 오버드라이브를 메인 게인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문샤인도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페달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메인 오버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지금 민트색 페달, 제가 민트를 또 좋아하잖아요. 이 기타가 다 민트죠. 이 민트 색깔의 페달이 원플러에서 나온 코리옹 그 시그니처 컴프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부스트가 붙어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 부스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컴프레서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프레서 페달이 있을 때 우리가 얘를 그 게인 부스트나 볼륨 부스트로 쓸 수 있거든요. 그 클린 부스트로.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노브가 많은 저는 컴프레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블렌드 모드랑 이 톤 모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블렌드 모드가 있으면 그 컴프레서가 가지는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이 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컴프레서가 걸리면 기본적으로 소리가 조금 먹먹해지고 이 다이내믹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컴프레서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운드적 특징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먹먹해지고 다이내믹스가 사라진다라는 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걸 장점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소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작은 소리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저분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좀 핑거링이 조금 많은, 속주가 많으신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가 크게 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톤 기능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톤도 가운데 두고 블렌드는 지금 오버드라이브 쪽에 완전히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택이나 서스테인 그리고 볼륨만을 가지고 한번 셋업을 만들어 볼 텐데, 이것도 뭐 다 다를 수 있죠. 가지고 계신 그 컴프레서가 원노브일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볼륨 노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동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프레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사운드고, 컴프레서를 걸면 볼륨이 좀 커지죠. 제가 볼륨을 좀 높여놨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이제 클린 부스트로 제가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 키워놓은 상태고, 이 입력이 커진 사운드가 이 오버드라이브로 들어가겠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볼륨이 커지면서 약간 소리가 두툼해졌어요. 컴프레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컴프레서를 좀 더 많이 주려면 서스테인 또는 어택을 줄여주면 됩니다. 제가 좀 더 높여볼게요. 어때요? 볼륨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 컴프레서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볼륨의 차이가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차이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커진 거는 조금 깎아주고, 그래서 약간 평균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프레서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커지면서 그 조금 톤도 조금 다크해졌어요. 그렇죠? 다시 서스테인을 줄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서스테인을 올리면, 그죠? 볼륨이 커지면서 약간 다크하게 바뀝니다. 자, 어택을 한번 만져볼게요. 어택은 지금 볼륨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어택을 줄이면 컴프레서가 언제 걸리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택을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입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컴프레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이내믹스는 없어지긴 하지만 음을 그만큼 고르게 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났나? 자, 줄여볼게요. 그죠? 이게 페달마다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조금씩 돌려보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게 톤 자체가 다크하게 변한다면 이 컴프레서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크해지고 볼륨이 많이 커질수록 그 컴프레서가 걸리고 있는 양이 많은 거고, 볼륨이 많이 변하지 않고 톤도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컴프레서가 약하게 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톤이 일그러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컴프레서를 강하게 걸지 않았다는 얘기고, 컴프레서를 강하게 걸면 소리가 일그러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 트랜지스터 앰프의 이제 그 게인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자, 얘가 길었지만, 그죠? 자, 이 정도 톤을 가지고 제가 클린 부스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다시 드라이브 패드를 켜고, 그죠? 자, 여기에 컴프레서를 걸면 이제 입력이 더 크게 들어가겠고 톤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질감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서스테인도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의 질감이 변해요. 근데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톤이 깎이거든요. 톤이 깎이면서 좀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 톤 노브입니다. 이 톤 노브랑 블렌드 모드를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는 좀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볼륨 7인데도 소리가 괜찮거든요. 올려보면 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클린 부스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컴프레서 좀 더 딥하게 걸어볼게요. 굉장히 딥하게 걸렸는데 다이내믹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소리가 일그러지는 느낌이 있고, 자, 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잡음이 들리죠. 확실히 이제 그 컴프레서가 많이 걸리니까 속주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피킹 하모닉스라든지 이런 음들이 표현이 잘 되기는 하지만 좀 과하다는 느낌도 없잖아 했어요. 컴프레서 많이 걸리면. 제가 선호하는 세팅은 좀 컴프레서 작게 거는 겁니다. 서스테인도 좀 짧게 잡고, 어택은 뭐 한 가운데, 또는 서스테인도 가운데 둬도 상관은 없어요. 한 요 정도가 예, 그 클린으로 쓰기도 좋고, 그죠?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아, 험버커로 돼 있었네요. 피크도 올리고.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세팅 값이고 컴프레서가 얘가 이제 오버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컴프레서가 오버드라이브 뒤쪽에 박히면 어떤 지금 오늘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뜯어서 막 붙여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단조로워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오버드라이브, 큰 오버드라이브가 뒤쪽에 박혔을 때 느낌이 있어요. 저는 선호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선호하는 드라이브 세팅은 큰 게인이 작은 게인 쪽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뭔가 흩날리는 소리가 싫어요. 저는 헤어리한 사운드가. 근데 이 오버드라이브가 뒤쪽 컴프레서 오버드라이브 뒤쪽에 박히면 제가 느끼기에는 다이나믹스가 확 줄어요. 확 줄고 톤도 확 깎이고 그리고 그 컴프레서가 많이 걸릴수록 소리가 좀 지저분해지고 뭔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는 선호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컴프레서는 부스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좋아해요. 예. 충분히 셋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박아야 되냐 빼야 되냐 고민되시는 분들은 박아서 써보세요. 예. 꼭 드라이브 페달만 꼭 그 클린 부스트 페달만 부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지난 영상의 댓글에 클린 부스트에 맞는 오버드라이브나 뭐 게인 부스트에 맞는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질문이고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안 써봤잖아요. 제가 다 안 써본 페달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으로 좀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 클린 부스터나 게인 부스트는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부스트를 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톤적으로 변화를 줄 건지 그다음에 게인의 질감적으로 변화를 줄 건지에 따라서 내가 톤만 들어 올릴 그 볼륨만 들어 올릴 건지 게인을 더해 줄 건지의 차이지. 게인 부스터가 무조건 낫다. 톤 부스터가 낫다. 그 클린 부스터가 더 낫다.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꼭 드라이브 페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스트 페달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페달이 볼륨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컴프레서나 또는 EQ 페달도 분명히 부스트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 당연히 되고 디스토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듈레이션 페달 중에서도 볼륨의 변화, 톤의 변화가 있는 페달들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을 확 줄이고 그 톤이나 볼륨의 차이가 나는 페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안 박혀 있지만 플랜저 페달. 또 플랜저를 확 줄여도 제가 페달을 밟으면 톤이나 볼륨이 커져요. 이런 것들은 부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페달이 게인 페달에 맞고 게인 부스트에 맞고 클린 부스트에 맞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만들 거라는 생각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 어떤 것이든
앞쪽에 달든 뒤쪽에 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달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페달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린 부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페달이 너무 많아서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클린 부스트를 따로 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컴프레서에 부스트가 박혀 있는 페달을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고, 저처럼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개수의 페달을 가지고 있고 페달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는 클린 부스트는 추천합니다. 클린 부스트는 대표적인 게 있죠. 뭐 TC 일렉트로닉스의 스파크, 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스트가 있어요. 그 페달 이름이 뭐죠? 브랜드가 뭐였죠? 지금 이 페달 뒤쪽에 박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여기 댓글 드릴게요. 왜 생각이 안 나죠?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부스트라는 페달이 있는데 그 페달도 있고, 그 다음에 익조틱 맞죠? 익조틱에서 나오는 RC 부스터, 뭐 AC 부스터, 이런 부스트 종류들이 다 있어요. 그 종류들도 괜찮아요. RC 부스터가 아마 클린 부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클린 부스터들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박아서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5개 정도 정리해서 이 영상에 이 자막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찾아본 것들이 있어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 때문에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되는 클린 부스터들을 제가 조금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페달 개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박을 수 있다면 클린 부스트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 페달이나 뭐 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고 이펙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부스트는 부스트 역할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